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좀 전에 윤석열 후보의 힘내라 택시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법인택시 노조 쪽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조합 쪽에서 이 택시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5가지 내용은요. 첫 번째가 이제 이 택시가 공공운수냐, 공공운수면은 공공운수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주고, 공공운수가 아니라면 특히 이 택시 요금에 민감한 이 택시 요금에 관련돼서는 우리 택시인들에게 그것을 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택시에게만 주어졌던 재난지원금, 법인 택시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카오 등 이 플랫폼 택시에 관련된 갑질,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수료라든가 하여튼 이런 카카오 플랫폼 택시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가 소형 화물 운송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콜 받고 갔는데 물건만 전달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우리가 또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래도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다 했죠. 조금씩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5번째가 고령 운전자들, 노령 운전자들에 관련된 건데, 한번 일단 영상을 짧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택시 그 업계에서 얘기하시는 대중교통수단 법제화를 넘어서서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그 공공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는 빨리 모색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수냐, 우리 민간에게 택시 요금을 남겨주겠느냐, 그 지금 제가 그 택시 요금을 관련돼서는 택시인들에게 맡긴다, 요거는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 때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법인 택시 그 노동자들이 실질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택시 사업자와 또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우리 기사분들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가 일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자와 노동자의 이런 관계와는 조금 다른 면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금, 우리 법인 택시가 항상 이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요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음 정부 때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차별해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세 번째 보시죠. 우리 시민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는 이 플랫폼이 독점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사용하라고 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비용도 전혀 물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독점화가 딱 되니까 택시라고 하는 것이 저 여러 가지 비용들 다 내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는데 거기 이익의 뭐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이 국민 상식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한 특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 뭐 카카오가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점적인 카카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세요. 이 독점적 그 약탈적 이런 이윤을 우리가 만약에 막기가 어렵다 법률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재정으로 출자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또 국민들께도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제 앞으로 카카오는 죽었어요. 이제 다음 정부 때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었는데 자 한번 두고 봅시다. 정말로 그게 실현이 될지.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입니다. 노령 운전자에 대한 그 강제적인 이런 이 택시 역시 이거를 꼭 사람만 실어 나르는 꼭 여객 운송에다가 택시를 한정 지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택배나 퀵 서비스 같은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종의 뭐 소규모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택배, 이 화물 운송에 대한 위법에 관련돼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저질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법제화가 된다면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화물 쪽에서도 또 반대가 또 되게 심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쨌거나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령화 나이 고령 운전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령 운전자에 대한 강제적인 이런 검사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중앙차선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뭐 여기서 공약으로 약속드리기는 법상 좀 어렵고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가 택시에 관련돼서 이러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공약으로 해준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기대해 볼만 하고요. 뭐 민주당에 계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밀어주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당, 이걸 떠나서요, 이 택시 문제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뭐,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가, 또 택시에 관련돼서 어떠한 공약을 또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목은 힘내라 택시입니다. 힘내라 택시였으니까요. 진짜 우리 택시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아주 희망적으로 바래 봅니다. 윤석열 후보 화이팅입니다. 꼭 대통령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